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년 입을 수 있는 100만 원이 넘는 코트를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한다면 과연 선뜻 구매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10년을 입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들고 100만 원을 지불할 용의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그 여러분의 확신과 지불 용의를 조금 높여보려고 하는데요. 여름 티셔츠는 비싸봐야 티셔츠지만 겨울 아우터는 완전 다른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라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스타일링의 주인공 코트에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론 몇 가지 코트도 추천드리지만 핵심은 특정 코트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코트를 고르는 원리와 기준, 그리고 코트 스타일링의 핵심까지 이걸 조금 더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코트는 다른 옷들보다 소재가 스타일을 좌우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아이템입니다. 3040에게는 트렌디한 실루엣보다 소재의 고급스러움이 더 강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해리스 트위드, 도네갈, 헤링본 트위드, 멜튼울, 셔틀랜드 울. 아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한 번 들어두면 앞으로 두고두고 도움이 될 울에 대한 이야기를 핵심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2분 30초 정도 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건데요.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설픈 패션 꿀팁보다 58,000배는 더 유용한 평생 써먹을 내용이 될 겁니다. 핵심만 빠르게 갑니다. 자, 일단 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흔하게 접하는 울슬랙스에 쓰이는 소모,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코트의 주소재인 박모입니다. 소모는 긴 양털을 골라서 빗질하듯 가지런히 정렬한 뒤에 뽑아 만든 실로 실이 매끈하고 광택이 있고 보풀이 잘 안 생기고 정돈된 느낌이 강합니다. 반대로 박모는 조금 짧은 양털들을 자연스럽게 섞어 뽑아 만든 실입니다. 그래서 실 표면이 보송하고 공기층이 많아 따뜻하고요. 투박하지만 클래식한 질감이죠. 우리가 코트, 자켓, 스웨터로 만나는 울이 대부분 박모입니다. 여기서 트위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특정 원단이 아니라 박모 울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직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색의 실을 섞어 자연스러운 멜란지 컬러를 만들고 질감이 투박하고 클래식한, 비바람 많은 기후에서도 잘 버티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이 트위드라는 큰 스타일 안에 해리스 트위드, 도네갈 트위드, 헤링본 트위드 등 다양한 분류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복잡한 이유는 바로 분류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울을 어디서 생산했는지, 어떻게 짜고 가공했는지,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는지 대표적인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생산지 기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아우터 헤브리디스 지역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되는 거칠고 튼튼하고 바람과 습기에 강한 특징을 가진 해리스 트위드, 아일랜드의 도네갈 지역에서 생산되며 네프가 섞여 특유의 컬러감과 투박한 질감을 지닌 도네갈 트위드, 스코틀랜드 셔틀랜드 제도에서 얻은 가벼운 울로 부드럽고 보송보송하며 스웨터에 많이 쓰이는 셔틀랜드 울. 그리고 생산 방식으로 나눠보면 짜임이나 가공 방법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박모를 짠 뒤에 강한 압축, 축융의 과정을 거쳐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바람 차단, 내구성이 강한 멜튼울, V자 형태의 패턴으로 짜서 튼튼하고 클래식한 인상을 주는 헤링본, 게이빨 형태의 패턴이 반복되는 직조로 대비가 커서 존재감이 강한 하운드투스. 이외에도 부클, 카센티노, 플란넬 같은 이름은 모두 짜임과 가공, 즉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짜임이 아닌 컬러의 배치에 따라 글렌체크, 블랙와치나 건클럽 같은 체크 종류의 분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직 공장 브랜드 기준입니다. 아브라함무는 영국의 전통 울 제조사입니다. 세련된 컬러감과 깨끗한 조직감이 강점인 모직 전문 브랜드이고요. 또 마지는 도네갈 지역의 대표적인 원단 생산 공장으로 전통 도네갈 방식을 유지하면서 컬러감과 패턴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성 있는 색감 때문에 심심하지 않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해리스 트위드는 여기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생산지에 대한 구분인 동시에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원단에 한해서 해리스 트위드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일종의 원산지 인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본격적으로 코트에 들어가기 앞서 이거 울에 대해서 조금 알겠다 싶으면 지금이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기에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코트들 중에 구매 가능한 일부와 그 외 몇 추천 코트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추천할 코트는 네프로 인한 감각적인 컬러감의 도네갈 트위드, 그리고 헤링본 트위드 두 가지입니다. 검정, 네이비 등 기본 컬러에 흔하게 쓰이는 멜튼울보다는 여러 실을 섞어서 만든 트위드가 소재감, 컬러감, 조직감에 있어서 또 스타일링에 있어서도 강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정과 네이비는 말 그대로 어디에나 어울리는 기본템의 컬러인데요. 이 역할은 패딩에게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패딩은 겨울 내 특히 추운 날에 꼭 필요한 아우터라서 활용도, 보온성, 스타일링 난이도 측면에서 기본 컬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코트는 어느 정도 멋을 위한 아우터입니다. 검정, 네이비처럼 평범한 컬러보다는 헤링본 같은 클래식한 패턴이나 세련된 도네갈 트위드를 활용하면 3040에게 더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단색의 코트만 접해본 분들에게는
때는 자칫 화려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트위드나 헤링본 같은 디자인은 적게는 50년에서 100년까지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완전 고전 디자인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해도 볼수록 익숙해지는 네이징 아시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이징을 최소 50년 이상 해온 디자인이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검정 네이비만큼이나 헤링본, 트위드 같은 디자인은 대부분의 다른 옷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트 디자인에 있어서도 발막한, 핏코트, 더플코트, 싱글, 더블 다양하지만 레글런 소매를 지닌 발막한을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고작 발막한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몇 년간 유행이 지속되어 왔고 아무리 클래식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유행이 너무 세게 왔다가 지나가면 이미지 소모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발막한 코트 하나로 내 스타일이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발막한을 어떻게 스타일링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클래식이 되냐 철진한 유행템이 되냐가 다르기 때문에 감히 그런 걱정은 접어두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발막한의 특징인 레글런 소매는 군복에서 시작된 기능성 패턴인데요. 전투에서 팔을 잃었던 19세기 레글런 남작이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한 방식입니다. 레이어링에도 불편감이 최소화되고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즈의 관용도 또한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정리하면 오늘 추천하는 두 가지 코트는 도네갈 트위드, 헤링본 트위드 발막한 코트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코트 스타일링 팁, 코트를 어떻게 입어야 할지 살펴볼 건데요. 앞서 코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소장 중인 도큐먼트의 발막한 코트를 보여드렸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라 벼르고 벼르다 큰맘 먹고 구입해서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이 코트가 아무리 좋은 코트여도 모든 사람에게 최고인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취향이 다를 수 있고 또 경제적 능력을 떠나서 옷에 그만큼을 투자할 의사가 없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큐레이터샵 링크에 영상에서 언급한 추천 코트들을 올려두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종착지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하이엔드 브랜드로 넘어가기 전에 해당 스타일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어울리는지 판단해볼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코트들입니다. 물론 더 저렴한 제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저의 첫 헤링본은 유니클로의 자켓이었고 그걸 몇 년간 잘 입으면서 다음은 랄프 로렌으로 그 후엔 코트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확신이 있다면 한 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해도 좋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내 취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자, 스타일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코트라고 하면 포멀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머릿속으로 코디를 정할 때 상의, 하의, 코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발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코트는 원래 아우터의 아우터입니다. 코트와 바지, 신발의 색상을 조합해서 한 벌의 코디를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 완성된 한 벌의 스타일링 위에 최종적으로 덮어주는 아우터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사이즈나 스타일의 코트를 구입하면 코트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너 상의 위에 바로 코트를 입는 게 아니라 자켓 같은 미드레이어를 활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미드레이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보온성의 확보, 코트가 만들어진 원래의 이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코트 사이로 보여지는 미드레이어, 즉 중간 아우터는 스타일링 감각을 아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트 스타일링에서는 단순히 좋은 코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이너와 중간 아우터를 잘 매칭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에 가장 잘 쓰이는 코트 안에 입기 좋은 미드레이어, 중간 아우터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직장인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블레이저 형태의 자켓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겠죠. 앞서 추천했던 트위드나 헤링본 코트라면 기본적으로 블레이저 자켓과는 잘 어울립니다. 또 발막한은 원래 루즈한 오버코트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는데요. 레글런 소매가 수트의 어깨 구조와 충돌하지 않고 디테일이 과하지 않은 단정한 실루엣으로 캐주얼 코트임에도 포멀한 수트 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두 번째, 당신의 옷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자켓편에서 소개했던 데님 자켓은 캐주얼한 코트 스타일링에서는 정석에 가까운 중간 아우터가 되어줄 겁니다. 맨투맨이나 니트 위에 데님 자켓 걸치고 발막한 입어주면 스타일링도 쉽고 완성된 룩도 꽤 괜찮아요. 데님 자켓 자체가 여기저기 입기 좋기 때문에 자주 활용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코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직 다룬 적이 없지만 올해 경량 패딩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는 플리스 자켓입니다. 울에 대한 실용적 대체제로 플리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보온성이나 활용도부터 빠지는 게 없는데요. 특히 코트 안에 레이어링 할 때는 컬러감이 좀 나타나는 오렌지나 이런 자켓들도 룩북에서는 많이 보이는데 일상에서는 그냥 무난한 컬러도 괜찮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블랙와치 플리스 자켓을 주로 입는데요.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과하지 않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퍼티그 자켓인데요. 취향을 좀 타긴 하겠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 데님 자켓만큼이나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물론 코트 안에 중간 아우터로도 훌륭합니다. 다음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라이너 자켓입니다. 간절기에는 단독 아우터로 입다가 본격적으로 코트 안에 들어가서 보온성을 올려주죠. 자, 이제 중간 아우터 추천은 여기까지 하고요. 겨울에 얼주코라고 하는데 물론 코트가 패딩만큼 따뜻하지는 않지만 코트에는 카라를 세워서 목을 감쌀 수 있는 비조가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장식으로 생각하시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매하시면
구매하실 때 꼭 잠궈보시고 기능적으로 또 스타일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체크해보세요. 이걸 잠그는 게 너무 예뻐서 사게 되는 코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스타일링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보온성도 급격하게 올려주죠. 목이 드러나는 코디로 외출했는데 목도리를 했다 안 했다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 두 코트도 구입할 때부터 카라를 세운 모습이 인상적일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어서 시청자분들도 코트 구입 시에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보온성, 스타일 둘 다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아우터 위에 아우터로 툭 걸치고 추울 때 카라를 세워서 보온성을 높여주고 이게 진짜 겨울에 코트를 입는 방식입니다. 얼마 전 무신사 결산 세일 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했던 제로라운지의 헤링본 그리고 도네갈 트위드 코트가 할인율을 확 올렸더라고요. 수량이 빠지고 있는 게 보여서 급하게 게시글로 작성했었는데요. 받아보니 두 제품 모두 소재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구매 가격을 생각하면 더더욱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만 단추의 퀄리티나 카라의 사이즈, 디테일 등 조금 아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링본 코트는 올해 입을 좋은 코트를 다음에 구입하고자 반품을 결정했고요. 베이지 도네갈 코트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조금 더 고민 중입니다. 다만 30만원 선에서는 좋은 소재로 트위드를 경험해본다는 점에서 확실히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네이비나 검정의 발막한 코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나더 오피스의 스테디셀러 보이저 발막한 코트를 추천하는데요. 이 제품은 간단하게 추천만 해드리고 분량 관계로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 코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좀 더 감각적인 코트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추천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몇 년 전부터 갖고 싶었고 오랫동안 헤매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아서 만족하고 있는 두 벌의 코트인데요. 브라운야드의 카센티노 더플 코트와 도큐먼트의 부클 피코트입니다. 저도 나름 옷 좋아한다고 글로벌, 런던 트래디션, 후드 없는 더플 코트까지 다양하게 입어봤고요. 피코트도 여기저기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 헤맸는데 너무 근본이어도 착용감이나 이런 게 불편한 게 많았고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선뜻 구매까지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브라운야드에서 나온 더플 코트를 구입했습니다. 평소 제 스타일보다 오버핏이었지만 덕분에 한겨울에도 이너 두툼하게 챙겨 입을 수 있겠다. 완전 럭키비키. 더플 코트의 상징인 토글 단추도 톤이 어두워서 너무 캐주얼한 느낌을 덜어주고 결정적으로 소재에 만족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센티노 울인데요. 특유의 가공 방법 때문에 표면이나 소재감이 매우 독특하고 그리고 방풍성이나 보온성도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클래식한 더플 코트를 현대적인 패턴으로 편하게 만들었고 감각적인 소재까지 곁들인 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습니다. 도큐먼트의 피코트는 올해 구입을 했는데요. 일단 약간의 신축성이 있는 소재로 착용을 했을 때 너무 편하고 가벼웠습니다. 물론 이 이유만으로 사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가산점이 붙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카라를 세워서 비조를 채웠더니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소재, 부클 울을 사용해서 카센티노와는 또 다른 독특한 질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클래식한 피코트를 현대적으로 만든 다음 감각적인 소재로 마무리. 앞선 더플 코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구입하게 된 거죠. 뭐 정석적인 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는데 기본적인 코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계속 새로운 디자인, 컬러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 소재에서 이렇게 한번 트위스트 해주는 그런 제품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울과 코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사실 패딩까지 한편으로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분량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네요. 패딩 영상이 너무 늦지 않게 그만 영상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